안녕하십니까.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고령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 소개를 맡은 탐나장애인 종합복지관 정순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낮 활동 지원 사업을 펼쳤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된 사업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대상 및 진행 인력. 세 번째, 사업 절차 및 주요 내용. 네 번째, 사업 성과. 마지막으로 실무자를 위한 팁을 공유한 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낮활동 지원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전국 비율은 등록장애인의 61.9%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 중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3,900여 명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제주도의 고령장애인 비율도 50%에 육박하여 전국 수준에 못지않게 고령층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배경과 맞물려 먼저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며 장애 유형에 따른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 장애인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장애 연령에 따른 이용자 욕구 중심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제주도 내 장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고령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 노년기는 인생회고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노년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의 이중 위험에 노출되어 삶의 질 역할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대상과 세부 프로그램 진행 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의 진행 인력은 회고록 쓰기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인 나도 작가다의 아동문학협회 소속 작가선생님 2분, 원예치료 프로그램인 식물과 친구되기에는 원예치료복지협회 소속 선생님 2분, 오다드렁 들어보기는 사이코 드라마를 담당하는 주강사 선생님 1분과 미술치료를 담당하는 보조강사 선생님 1분 등 각 세부 프로그램마다 2명의 강사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힐링 추억여행은 외부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가족과 활동 지원사들이 함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회고록 발간은 위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을 통해 회고되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책으로 만들어 발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에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고 5월 셋째 주부터 나도 작가다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식물과 친구되기 연애치료 프로그램, 모다드렁 들어보기 집단 상담, 힐링 추억여행을 진행한 후 회고록 발간이 최종 종착역이 됩니다. 본 사업은 고령과 장애의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의 삶을 심리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여러 영역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회고록 쓰기에 적절한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결청, 제주시 평생학습관의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아동문학협회를 소개받아 강사를 섭외하게 되는데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관련 강의 경험이 있는 강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섭외된 강사 선생님과 강의 시작 전에 담당자가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강사분에게 참여자 한 분 한 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하며 수업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였고 강사분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서로 이해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글쓰기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회고록을 발간하는데 이에 대한 연계 자원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시설인 충강인쇄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질 높은 회고록 발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집단 상담을 위해 만사랑 사이코드라마 연구소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였고 원예치료 복지협회와 연계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힐링 추억여행은 인생 과정 중에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어릴 적 그 시절에 있었던 소품과 테마로 구성되어진 선녀와 나무꾼을 선정하여 외부 나들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 한 어르신이 어릴 때 텐마루에 매주를 띄었던 기억을 수업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참여자 모두가 된장 만들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와 연계하여 된장 만들기 체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코로나19로 제약된 외부 활동에 작은 보상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회고록의 책표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복지관 새해교실을 이용하는 제주도 미술협회 초대 작가이신 여성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개성 있는 책표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우리 복지관이 지역사회의 허브 역할을 하며 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참여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다른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쓰기를 위한 최소한의 운행 능력. 세 번째,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회상 능력. 마지막으로 손 사용의 자유로움 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작용했는지 고령의 나이대 시대상을 반영하듯 배움의 끈이 길지 않은 분들은 다소 참여에 제한이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글쓰기에 참여한 인원은 지체장애 4분, 뇌병변장애 3분, 지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각각 1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작가다 세부 프로그램은 회고록 쓰기의 과정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정화를 통해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아동문학협회 소속의 전문 강사 2분을 초빙하여 일주일에 1회 2시간씩 10회기를 진행하였고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오랜만에 글쓰기에 노출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가졌던 이용자들을 위해 강사님들이 참여자들과 라프 형성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수업 초반에 회상을 위한 매개물인 어릴 적 사진, 가족 사진 등의 협조를 구했지만 이사를 해서 없어졌다는 분, 집에 화재가 나서 사진이 없다는 분, 각양각색의 이유로 기초자료 수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강사님이 초반에는 다양한 신앙송을 통해 문학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사진이 없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을 위해 강사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그림 엽서 중에 자신의 생각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엽서를 골라보는 과정부터 서서히 과거로의 회상을 유도하셨습니다. 글쓰기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셨던 회상작용을 위한 활동들은 이 외에도 자신의 경험 풀어쓰기, 자작시, 자신에게 쓰는 편지,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연대기 쓰기,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기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고령장애인 대부분의 세대들은 당신 자신보다도 가족과 주변을 항상 먼저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라 쉽사리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회고록 쓰기의 내용을 토대로 각자 인생의 여정을 담은 내용을 회고록 제목으로 함축하여 만들었고, 제주도 미술협회 소속 여성장애인 작가 성정자님께서 캘리그라피 필체와 함께 어울리는 그림으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정성껏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들이 모여서 드러난 자서전의 책 제목은 생각보다 다양했고 모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진 회상의 결과물들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제목 하나만 봐도 자신이 가장 떠올리고 싶은 과거를 추억하며 눈물 짓던 분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다음으로 식물과 친구 되기는 꽃과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실시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원예치료복지협회에 소속된 두 분의 전문 강사님들이 진행해 주셨고, 프로그램 전과 후로 노인 우울증 척도를 실시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었던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는 참여자가 지금까지 본인이 만든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다드렁 들어보기는 미술치료와 사이코드라마 치료를 도입하여 역할극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미해결된 문제 및 죽음에 대해 통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두 명의 전문 강사가 진행하여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회상되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다시 회상하며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 종결 후에는 자아통합감 향상 척도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상담의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복지관이 제주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 조건으로 작용하여 7월과 10월에 두 차례 확진자가 발생하여 복지관이 휴관하게 되었고, 집단의 역동성이 중요한 집단 상담에서는 흐름이 끊겨 어려움이 발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색이 다소 강한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개방하는 데 어색함을 많이 드러내어 초반 어색함을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린 점이 있기도 했고, 자신과의 대화라는 낯선 주제에 빠져드는 것을 어색해하기도 했습니다. 힐링 추억 여행은 지역사회 외부 활동을 통해 고령장애인들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실시되었고, 고령장애인들이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여 체험활동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가 안전하게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참여자 가족 및 활동 지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외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올 한 해 잠깐 동안의 나들이로 기분도 전환하고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회고록 발간은 그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고되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참여자와 프로그램 담당자가 함께 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기획부터 초안 작성 등 담당자와 참여자 간에 가장 많은 피드백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 회고록 발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담당자의 열정과 부지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앞으로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였고, 특히 매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전화통화를 하며 주말 동안의 안부를 묻고 그 주에 프로그램 실시를 알렸습니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 읽기가 가능하여 회고록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회기수가 길었던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문서로 편집하여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이 회고록 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점차 증가하는 제주도 내 고령장애인들의 낮 활동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이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이바지한 점. 둘째, 고령장애인들에게 지나온 삶을 회고하여 자기 성찰의 의미를 부여하는. 셋째, 앞에서 보았다시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을 통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기여하여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 자신들의 감정 읽기가 가능해져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던 참여자들의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팁으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주의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장애인 프로그램 개설은 욕구조사에서는 증명되었으나 고령으로 인한 잦은 병원 이용, 노인 일자리 참가, 타기관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고령과 장애 이중위험에 처해 있는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회기수가 길거나 주 2회 진행은 무리가 있으니 고령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참여자의 소감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과거에 공무원을 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암투병을 이겨내시며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열정이 많고 긍정적인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우리 나이는 지나온 삶을 정리하며 주변을 관조적으로 돌아보기에 좋은 나이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도 당하고 암에 걸려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상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남은 나의 여생을 조금 더 일상에 주는 행복에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더 다독이게 한다. 또한 나의 인생의 끝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으로 2021년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고령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 소개를 맡은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정순희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